이번 사연은 아들로서 자기 위신은 세우고 싶어서 아내에게 제사일을 떠넘긴 남편을 시댁으로 내쫓아버렸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1년 차 다 되어가는 여자입니다. 자기 집안 사정밖에 생각 안 하는 신랑 때문에 혈압 올라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집안일은 하나도 돕지 않으면서 입만 나불거리는 신랑한테 닥치라고 해버렸는데 제가 잘못된 걸까요? 저는 결혼을 좀 빨리 한 편이에요. 23살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아이를 갖게 되어서 큰애가 이제 11살, 작은애가 9살입니다. 애들 커가는 걸 보면 예쁘고 좋지만 멋모르고 남자 보는 눈 없이 결혼한 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신랑이랑 저는 맞벌이 중인데요. 신랑이 성격이 불같아서 퍽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통에 저라도 꾸준히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5년 전부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애들 둘 학원 보내고 적금하면 남는 돈도 없더군요. 신랑은 이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직도 거래처랑 싸우거나 직장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게 하면 금방 때려치우고 나옵니다. 진짜 언제 처리되는지. 애들도 이런 상황이 익숙한지 아빠 또 회사 그만뒀냐고 하고 엄마가 불쌍하다는 말을 자주 해요. 저는 애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아빠가 그래도 가장이고 이유가 있어서 퇴사를 한 거니까 말 조심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제가 감싸주니까 아주 분수를 모르는지 나이 들수록 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네요. 최근에는 근 2달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만 있습니다. 제가 뭐라도 배우든지 다른 자격증이라도 준비를 해보면 어떠냐고 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맨날 PC방에 가거나 당구나 치러 다닙니다. 자기는 지금 심적으로 지친 상태니까 좀 쉬다가 다시 일하겠다고 봐달라더군요. 솔직히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도복과버리면 진짜 일 안 하고 평생 백수로 지낼까봐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신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작년에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아버지 제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차남이니까 저희 집에서 가져가서 지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당뇨에 고혈압까지 있어 거동 불편하시고 신우들도 멀리 사니 제사 때마다 내려오기 힘드니까 저희 집에서 소박하게 하라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누가 염장지를 일 있나? 안 그래도 돈 없어서 허덕이면서 살고 있는데 직장 생활하는 올케한테 이게 할 말인가 싶었습니다. 신우한테 당신 동생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고 제사 얘기를 꺼내든지 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럼 큰 싸움 날 것 같아 일단 애들 아빠랑 상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참 이럴 때만 딸 노릇함답시고 말을 꺼내는 신우도 웃겼어요. 저 시집 오고 나서 10년이 넘도록 신우들이 제사에 온 게 손에 꼽습니다. 맨날 딸은 출가회인이라고 하면서 책임 회피 반찬이나 타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귀찮아질 것 같으니까 약삭 빠르게 전화해서 말을 하는 게 너무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신우 말에 거절하고 싶기만 했죠. 하지만 어떻게 거절할까 고민이 되었어요.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준비하기 어렵다고 할까, 애들 아빠 상황을 이야기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혼자 고민하고 단돌이 치려다가 그래도 신랑한테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상의를 해봤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제사까지 지내는 건 절대 못한다고 못을 박아서 얘기했고요. 근데 신랑이 제 말을 듣더니 펄쩍 뛰면서 제사를 자식들이 당연히 지내야지 무슨 소리 하냐고 하더라고요. 누나들도 진짜 나쁘다며 자손의 도리가 뭔지 모르나 보다고 욕을 하더군요. 저는 자손의 도리고 뭐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퇴근하고 오면 피곤해서 잠들기 바쁜데 그걸 언제 다 하고 있냐고 할 거면 당신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백수니까 직장 들어가기 전까지 음식이고 뭐고 다 해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뭐 언제까지 백수할 거라고 작정을 했나. 그래서 당신은 언제까지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놀려고 그러냐 소리를 지르니까 직장 잡게 되더라도 재산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신우들한테 전화해 제사 그까짓 거 자기가 알아서 할 거니까 집안일에서 앞으로 손 떼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고 끊는 겁니다. 참나, 자기가 음식도 해보지 않았으면서 어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저렇게 말해놓고 제대로 못하면 결국 다 제 일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냥 더 이상 말 안 하고 방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러고 나서 2주 정도 있다가 시아버지 제사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제사를 지내준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셨고, 신랑은 시어머니에게 걱정하지 말고 그날 집에 와서 식사하시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아예 안 도와주는 건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랑이랑 같이 장도 봐주고 음식도 해줬어요. 반찬에다가 국, 전, 과일까지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해서 돈도 30만 원 이상 들어가고 고생도 고생대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처음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다음부터는 그냥 남매들끼리 돈 걷어서 음식도 사고 그걸로 간소하게 지내자고 하려고 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 솔직히 말이라도 한번 따뜻하게 해주거나 고생했다 하는 게 예의 아닌가요? 저희 신랑은 그런 세포가 뇌에서 다 없어져 버렸는지 고생하는 저한테 직장 생활하면서 제사도 다 지낼 수 있는데 왜 못한다고 먼저 말했어? 라며 다음부터는 음식을 더 많이 하자고 하는 겁니다. 진짜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한다 싶어서 저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신랑이 신우들 앞에서 생색을 더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날 때도 자기가 집안에서 장남 노릇 다 하고 있다면서 온갖 똥폼은 다 잡더군요. 신우들은 거기에 질려버렸는지 그 뒤론 제사 때도 전화도 안 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들을 욕했습니다. 신랑도 거기에 동조하고는 셀프 칭찬하며 기분 좋아하는데 그럴 때마다 시댁의 가장 노릇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정 먹여 살리는 게 더 시급하지 않나 싶어서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큰애는 이제 고학년이라 학원도 더 보내야 하고 중학교 선행도 시켜야 하는데 그런 거엔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 기분 좋은 일만 하는 것 같으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루는 애들의 교육에 대해 남편과 얘기하고 있는데 애들은 그냥 둬도 잘 자란다면서 다음에 있을 제사 얘기를 또 꺼내길래 이렇게 계속 살고 싶으면 니네 집으로 가서 엄마랑 둘이 제사나 지내고 살라고 해버렸어요. 산 사람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면서 죽은 사람 좋은 일만 시키는 게 무슨 소용인지. 신랑은 제가 막 쏘아붙이니까 할 말이 없었는지 직장 구하고 있으니 잔소리 그만하라는 말만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애들도 아빠가 오래 놀고 있으니까 불안했는지 아빠는 출근 언제 하냐는 말을 계속하고 답답한 현실에 한숨만 나왔어요. 우리 네 식구 먹고 살려면 너무 빠듯한데 야근에 투잡까지 뛰어야 하나 싶었죠. 그러다 두 번째 제사가 찾아오고 이번에는 제 몸이 도저히 버티질 못할 것 같아 신랑한테 혼자 준비하라고 해뒀는데요. 알겠다고 할 땐 언제고 날짜가 다가와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저희 아이들 케어하고 직장 나가는 것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서 집에서도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조부모님 제사를 한꺼번에 지내는 거라 준비할 것도 많고 미리 시어머니랑 대화도 많이 해야 할 텐데 왜 저러고 있나 싶었는데요. 제사 이틀 전쯤인가 저한테 친구 소개로 새로운 회사에 면접을 보려고 하는데 준비할 것이 많아서 이번까지만 좀 음식 장만을 같이 해주면 안 되느냐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일자리를 잡은 것이 너무 기쁘고 이제야 사람 구실을 하려나 보다 싶어 울며 겨자 먹기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번엔 취직되면 정말 잘해서 오랫동안 좀 다녀보자고 했죠. 애들 앞으로 들어갈 돈도 많고 우리 나이에 더 이상 일자리를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도와주는 거지 제사 음식 제가 다 했습니다. 제사 당일에도 면접 끝나고 왔다면서 7시 넘어 느지막하게 시댁에 도착해서 제 옆에서 국자 들고 설치다가 애들한테 엄마 힘드니까 도와달라는 말을 하곤 방에 들어가서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면접 잘 봤냐고 하니 면접이 거기서 거기지 뭘 잘 볼 게 있냐며 말 걸지 말라고 하더군요. 자기 피곤하니까 제사 전까지 좀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하길래 그냥 뒀습니다. 시어머니도 계시고 어차피 준비도 거의 다 해둔 상태라 봐주자 싶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사를 다 지내고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고생했다고 하셨습니다. 큰며느리는 얼굴 빼꼼도 안 하는데 제가 꼭 큰며느리처럼 다 한다면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칭찬받자고 한 일은 아니라서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있는데 신랑은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느리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건데 뭘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냐고 초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두 번 해봤으니까 이제 빼지 말고 같이 하면 되겠다. 지금까지는 음식 가지수가 너무 적었는데 다음부터는 한 가지씩 더 늘려가야 할 것 같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잘해주니까 신랑이 분수도 모르고 까부는 것 같아서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돈만 잘 벌어오면 내가 집에서 놀면서 음식 다 차릴 수 있지. 지금 산 사람 먹여 살리기도 힘들어 돌아버리겠는데 할 일이나 다 하고 말하시지 하고 받아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면목이 없었는지 헛기침만 해드셨고 남편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엄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다고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말라고. 당신 일자리 안 잡으면 나 당신 먹여 살릴 마음 없으니까. 그러고는 얼른 밥 먹었습니다. 면접 결과가 일주일 안에는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일주일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계속 발표가 밀렸다고 하면서 결과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망할 놈의 회사 면접. 다시요. 무슨 망할 놈의 회사가 면접 결과를 이렇게 늦게 알려주겠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 낌새만 살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 갔는데 남편 면접 자리를 마련해준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회사가 제대로 된 곳은 맞냐? 막 물었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는 겁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다 말해줬더니 신랑 친구 표정도 굳어지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딱 직감했어요. 이 새끼가 다 거짓말을 친 거구나. 정말 속으로 온갖 쌍욕이 나오는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있길래 부엌에서 찬물을 한 바가지 떠서 퍼부어 버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깬 신랑은 뭐 하는 짓이냐 소리를 질러댔고 저는 면접 결과 언제 나오냐고 바른 대로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나를 막 굴리면서 곧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별로 안 좋은 회사인 것 같다. 다른 데를 또 찾아봐야 하나 어쩌나 하길래 물을 한 바가지 더 퍼다가 한 번 더 끼얹어 버렸어요. 야, 이 미친놈아.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니? 남편은 당황하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뭐가 거짓말이냐고 하길래 시끄러우니까 닥치라고 했습니다. 이리저리 머리 굴리는 게 너무 재수없어서 꼴도 보기 싫더군요. 애들 보기에 부끄러워서라도 농땡이 부리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아빠란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왜 이렇게 속인 거냐고 했더니 안 그러면 제가 제사를 안 도와줄까봐 그랬다네요. 그러면서 직장이야 언제든 들어가면 그만이지만 집안 재산은 누군가는 책임지고 지내야 하지 않겠냐 하더니 너도 며느리로서 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을 지금까지 왜 안 들어갔는지, 저게 지금 정상적인 사고로 할 수 있는 말인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 벌어오라고 바가지 좀 그만 긁어대라고 하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장손 노릇이나 하면서 집에서 쉬고 싶으면 너네 엄마 집으로 가서 쉬라고 하고 오시고 뭐고 현관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남편이 가장 노릇을 안 하고 장손 노릇만 하고 싶어 해서 더 이상은 못 살겠으니까 데리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대화를 하자고 하길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서 머리통 한 대 갈겼습니다. 미친놈아, 네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무슨 상황인지 모르나 보다. 너 같은 남편이랑 누가 같이 살고 싶겠니? 무능한 인간아, 사람 좀 되라.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직장 잡아서 오기 전까지는 우리 집에 남편이고 아빠고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하고 신랑을 쫓아냈습니다. 문 밖에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빌었지만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애들도 모든 상황을 다 듣고 있었는데 아빠가 너무한 것 같다고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애들 앞에서 이런 꼴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시댁에서 있는 것 같은데 맨날 애들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지금 어떤지 살피고 있다네요. 철딱선이 하나도 없는 신랑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제대로 된 자리 못 잡으면 애들하고도 연락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정 안 되면 그냥 없는 셈 치고 살아야죠 뭐. 저는 경제관념도 개념도 없는 신랑이랑 살 수가 없는데 제가 너무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연을 받다 보면 왜 이렇게 인간이 아닌 것들이 많을까요?
혼자 아이 둘 키우기 막막하더라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남편을 얼른 버려야 할 것 같네요. 미친놈은 곧 멍청한 놈이죠. 멍청한 놈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작은 이익을 위해 자식들까지도 고생시킬 거예요. 그딴 새끼는 또 당당하게 아빠 대접, 남편 대접 받으려고 거들먹거리는 건 더 심할 거고요.